통화정책 전문가인 이주열 전 한국은행 부총재가 내정됐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 휴진을 한 이후 준법진료 등을 거쳐 24일부터 29일까지 6일 동안 집단 휴진에 들어갑니다. 6.4 지방선거 차출 압박을 받아온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원희룡 전 의원이 모두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지난달 판매량이 전년 대비 3.4% 증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정혜림입니다. 최근 상승세를 보여주던 코스피가 대내외적 악재로 인해서 닷새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소식 증권부의 고병기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3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77% 내린 1964.69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특히 오전 한때는 1.17%나 하락하며 1950선으로 밀려나는 등 장중에 지수가 큰 폭으로 출렁거렸습니다. 전 거래일까지는 최근 6거래일 연속 사자 행보를 보이던 외국인이 이날 유가 증권 시장에서 761억 원어치를 내던졌고 기관도 91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이날 지수 하락은 러시아군이 크림반도를 사실상 점령하면서 우크라이나군과 대치하는 상황이 펼쳐졌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커지면서 최근 잠잠해졌던 신흥국 위기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며 글로벌 자금의 신흥시장 이탈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시장 중심의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은행과 운수창고, 통신업 등 대부분이 떨어졌습니다. 통신 3사는 불법 보조금에 따른 영업정지 리스크의 낙폭이 컸습니다. LG U+가 3.83%, KT가 2.64%, SK텔레콤이 0.69%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이날 전 거래일보다 0.90포인트 오른 529.86으로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7원 오른 1070.2원으로 마쳤습니다. 네, 앞서서도 통신주들의 낙폭이 큰 하루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통신주들의 영업정지와 또 실적 부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동반 하락 마감을 지었습니다. 앞으로의 통신주들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이날 국내 이동통신 3사는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LG U+는 전 거래일보다 3.83% 내린 1만 5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KT도 800원 내린 29,550원, SK텔레콤도 1.15% 하락한 21만 4천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통신주들은 이날 장 초반부터 영업정지 이슈가 부각되면서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 3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중단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르면 다음 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통신사들은 한 개사당 45일의 영업정지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영업정지 여파에 더해 최근 가열 경쟁으로 마케팅 비용도 늘고 있어 통신주들의 주가는 2, 4분기까지 반등에 나서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재민 키움증권연구원은 2월 달에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 통과를 앞두고 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이 상당히 증가한 데다 이번 달에는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불거지면서 통신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안 연구원은 이어서 통신사들은 1, 4분기 실적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2, 4분기 실적 예상치가 나와야만 주가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또 오늘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당을 새로 만들어서 통합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정치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은 하루였는데요. 안철수 관련주는 뜨고 정몽주 관련주는 지는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정치 테마주가 난립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될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 좀 유념해보면 좋습니까? 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안철수 테마주인 안랩은 전 거래일보다 8.77% 오른 62,0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물 멀티미디어, KC피드, 솔고바이오, 링네트 등 이른바 안철수 테마주로 묶인 다른 종목들도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안 의원이 정치 보폭을 넓힐 때마다 관련 테마주도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실제 이날 안 의원이 부산시장에 도전하는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회동한다는 소식에 대한제강도 안철수 테마주로 묶이며 1.7%나 올랐습니다. 오 전 장관은 대한제강 창업주인 고 오우영 회장의 넷째 아들입니다. 또한 신당 창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박원순 시장 테마주로 묶인 모헨저도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모헨저는 김기수 대표가 아름다운 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운영이사로 활동한 전력이 있습니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손오공이 관련 테마주로 엮이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최신규 손오공 대표가 남 의원과 성남 국제게임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에서 활동했다는 것이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반면에 정몽준 테마주로 분류돼 지난달만 급등했던 쿠엔텍과 현대통신 등은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전업투자자는 인터넷 주식 동호회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관련 뉴스가 나오면 단기적으로 올랐던 기억이 있어 우선 사고 보자는 식으로 덤벼드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투자자는 또 시장에 테마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 주식 동호회 등의 테마주 매수가 도화선이 돼 개인들도 안 의원의 인맥과 발언에 맞춰 미리 사두려는 습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치인 테마주에 대한 경계감을 나타냈습니다. 증권사의 한 연구원은 실제로 안철수 테마주의 연초 이후 수익률을 보면 오히려 더 떨어진 업체들이 많다면서 정치인과 연계돼서 수혜를 볼 가능성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해야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고병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 차기 한국은행 총재의 통화정책 전문가인 이주열 전 한국은행 총재가 내정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하는 업무에 누구보다 밝고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식견과 판단력을 갖췄다며 합리적이고 겸손한 데다 조직 내 신망이 두터워 발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부총재는 1977년 한국은행에 입행해 해외 조사실장, 조사국장, 정책기획국장을 거쳤습니다. 이후 부총재를 역임하는 등 35년간 한국은행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로 자타가 공인하는 통화정책 전문가입니다. 한편 김중수 현 총재는 이달 말에 임기가 끝이 납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 휴진을 한 이후 준법 진료 등을 거쳐서 24일부터 29일까지 6일 동안 집단 휴진에 들어갑니다. 의협은 3일 이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투쟁 계획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10일 하루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일부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전일 휴진에 들어갑니다. 24일부터는 이들 필수 인력을 포함해 6일간 전면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의협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마련된 방안인 만큼 투쟁 일정 등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6.4 지방선거 차출 압박을 받아온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원희룡 전 의원이 모두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야권의 제3지대 신당 창당 선언으로 선거 구도가 양자대결로 급속히 재편되는 등 선거판이 요동치면서 개인보다 당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5선 중진인 남 의원은 이번 주 초 경기지사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선 현역 의원인 유 장관도 이르면 5일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 전 의원 역시 제주지사 출마를 사실상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지난달 판매량이 전년 대비 3.4% 증가했습니다. 국내 시장 5만 1,380대, 해외 시장 32만 7,500대 등 총 37만 8,800대가 팔렸습니다. 이는 지난해 2월 내수 판매가 8.2%, 해외 수출이 2.7% 늘어난 것입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설 연휴가 2월에 있었던 작년보다 급물수가 늘어났고 해외 시장에서도 판매가 증가하면서 실적이 좋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국내 시장에서 내수 판매를 견인한 것은
앞둔 중대형 세단 그랜저였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 1,580대를 포함해 총 7,500대가 판매되며 2개월 연속 내수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린 승용차로 기록됐습니다. LG U+가 경기도 평촌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건설 중입니다. 건설 중인 U+ 평촌 IDC는 대지 면적 17,300제곱미터에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입니다. 완공 시 연면적이 축구장 12개에 해당하는 85,500제곱미터에 이르며 순수 서버 장치 설치 면적만 27,800제곱미터로 아시아 최대 규모입니다. LG U+는 2015년 7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LG U+ 관계자는 글로벌 최고 수준, 아시아 최대 규모로 구축하는 만큼 아시아 태평양 지역 거점 센터가 필요한 세계 주요 기업들을 유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촉발이 된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권과 러시아 간 신냉전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 세계 금융시장도 요동치고 있는데요. 국제부의 유병훈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따라서 오늘 국내 시장도 급락을 했고 전 세계 시장이 불안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주시죠. 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정치적 제재를 검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러시아의 금융위기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달러 대비 러시아 루블화 가치는 사상 최저 수준까지 급락했고 오늘 주가는 10% 폭락하며 출발했습니다. 러시아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1.5%포인트 전격 인상해 환방어에 나섰습니다. 오늘 달러당 러시아 루블화 가치는 장중 36.9루블까지 떨어지면서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는데요. 러시아 종합주가지수는 장 시작과 동시에 약 10% 폭락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급락하는 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5.5%에서 7%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금융혼란은 어제 미국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추가 파병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탓입니다. 캐리 미국 국무장관은 공중파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러시아를 제외한 주요 8개국 국가들이 경제 정치적으로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원자재 가격도 급등하고 신흥국 통화 가치는 급락하는 등 전 세계 금융시장도 극도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터키 리라화의 가치는 달러 대비 1.2% 급락했고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의 질로티화와 헝가리 포린트화 가치도 각각 0.79%, 0.62% 떨어지면서 금융 혼란이 인접국까지 전염되고 있습니다. 반면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천연가스 가격은 장중 2.5%나 급등했습니다.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도 1.2% 상승했으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금 현물 가격도 1.2% 올랐습니다. 네,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역 파견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최악의 상태로 이 무력 충돌로까지 이어진다면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따른 국제사회의 정치 경제 차원의 제재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주도권 탈환을 노린 러시아의 승부수가 경제적인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이 경제 위기로 연결됐던 경험이 있고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전체 글로벌 경기까지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처하는 방향은 국제사회의 외교 역량을 동원한 정치 경제적 고립으로 모아지고 있는데요. 경제적 제재 논의가 진행될 경우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꺼낼 수 있는 제재 카드로는 비자 발급 중단, 러시아 관료나 기업인의 자산 동결, 투자 무역 관련 제재 등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 조치가 시행된다면 서방국과 러시아 간 관계가 사실상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뜻으로 실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실현된다면 지난해 1.3%에 그친 경제 성장률의 회복을 위해 외국인 직접 투자에 목을 메고 있는 러시아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군사적 긴장이 경제 위기로 연결됐던 경험이 있는 러시아에게 제재는 분명 위험 요인인데요. 공교롭게도 10여 년간 러시아의 경제 위기엔 군사적 충돌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지난 1994년 체첸 자치공화국과의 1차 전쟁 비용으로 러시아가 쓴 돈은 경제 재건 비용을 제외하고도 55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비용 부담과 함께 아시아 외환 위기에 따른 에너지 수요 급감과 가격 폭락이 겹치면서 2년 후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에까지 이르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 2008년 조지아와의 전면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겹치면서 투자자들의 이탈을 낳았고 이는 결국 러시아 경제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해 9월까지 러시아 증시는 무려 54%나 폭락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 등 일부 외신은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조지아 침공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투자자들에게 철수할 것을 선동했다는 음모론이 퍼졌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논의되는 경제 제재를 모두 실시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서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미 러시아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에 상당수 의존하는 유럽연합으로서는 러시아와 등을 돌리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 역시 이란 핵 협상과 시리아 내전 평화 협상을 진행하려면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의 협조가 필수적이라서 자산 동결이나 투자 관련 제재 등 전면 제재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무력 충돌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하지만 크림반도를 두고 대치 상황에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 현재 상황도 궁금해집니다. 이 전 세계 열강들의 화합고가 돼버린 우크라이나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신동서냉전의 화약고로 급부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남부 크림반도는 언제 전쟁으로 치달을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의 수도 심페로폴의 외곽 군기지와 러시아 흑해 함대 주둔지인 세바스토폴 인근의 페레발로의 군기지, 반도 동쪽의 페오도시아 군기지 등을 포위한 채 우크라이나군과 대치 중입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확인해 주지 않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과도정부는 크림반도에 투입된 러시아군이 1만 5천 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2일 오전 8시 전국에 예비군 소집령을 내리고 전군의 전투태세 돌입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40세 이하 남성이 지역별 군부대에 집합했고 경찰 산하 내무군도 강화 근무태세에 들어갔습니다. 현재까지 양측 사이에 교전이 발생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심페로폴 시내에서 2일 밤 큰 폭발음이 수차례 들리는 등 사실상의 준전시 상황에 돌입해 있어서 어느 한 곳에서라도 교전이 발생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및 서방국 간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네, 이 빠른 시일 안에 우크라이나 정정 불안이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국제부의 유병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롯데쇼핑이 인천에 일본의 명소인 로폰기 힐스 같은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합니다. 롯데쇼핑은 오늘 인천시와 9월 농산물 도매시장 부지 투자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인수한 인천 시외버스터미널과 합쳐 롯데 인천터미널 복합단지 개발 계획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롯데쇼핑은 도매시장과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합친 약 13만 6천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에 2020년까지 쇼핑, 문화, 주거시설을 단기적으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을 초연료 항공사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 회장은 오늘 대한항공 창사 45주년 기념식에서 안주하지 말고 5년 뒤 초연료 항공사로 도약하기 위한 전환점으로 삼자고 말했습니다. 그는 올림픽 메달리스트도 다음 대회에서 메달을 딴다는 보장이 없다며 자만하지 말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76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내 5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창사 50주년인 2019년까지 항공기를 180대 이상으로 늘리고 운항 도시를 140여 곳으로 넓히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할 계획입니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차남 김동원 씨가 조만간 한화그룹에 입사해 경영 수업을 받을 예정입니다. 한화그룹에 따르면 김 씨는 이번 주 한화 LNC에 형직원으로 입사해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에 파견 근무합니다. 김 씨의 경영 수업은 김 회장의 최근 집행유예 석방과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 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한화대 7개 계열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상태로 경영 일선에 복귀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증권사들이 배당금을 지난해보다 60% 이상 줄였습니다. 현대증권은 2년째 적자를 이어가며 올해는 보통주 배당을 아예 하지 못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현금 배당을 결정한 6개 증권사의 2013년 결산 배당은 총 853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배당 총액보다 1290억 원, 60.2%가 줄어든 것입니다. 지난해 증권사들은 증시 침체와 거래 감소, 채권 관련 손실 등이 겹쳐 2002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센 경제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